고아인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긴 아냐? 출산 직후 병실에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손주 대신 독설부터 퍼부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고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은 옆에 선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당장 도장 찍고 나가. 내 빚쟁이들 몰려오기 전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사실은 재벌가 숨겨진 상속녀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내민 도장이 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신호탄이 될 줄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처절하게 매달리게 될 그들의 최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난산 끝에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한 지수는 마취가 덜 깬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수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아랫배에서는 둔탁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신생아 바구니 쪽을 바라봤어요. 작은 바구니 안에서 두 아이가 포대기에 쌓인 채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말자의 뒤를 따라 남편 민석이 들어섰고 그의 팔에는 화려한 인부복을 입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세희의 허리를 감싸 쥔 채 당당하게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자는 갓 태어난 손주들이 담긴 바구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지수의 침대 옆으로 성큼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고아인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긴 아냐? 말자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지금 몸이. 지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닥쳐. 아들도 못 낳고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입만 살았네. 딸만 둘 낳아놓고 뭐가 대단하다고 병원비를 이렇게 써대. 말자가 지수의 링거줄을 툭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안 돼? 네가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말대꾸를 해?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주워온 건지 근본도 모르는 게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호의호식했으면 감지덕지해야지. 말자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쨍쨍 울렸습니다. 세희가 지수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얀 손으로 신생아 바구니를 툭 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작게 움찔했어요. 어머나, 애들 진짜 작네요. 미수가 아니에요? 세희가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몸 관리도 제대로 못했나 봐. 말자가 허를 차며 맞장구 쳤어요. 세희는 플래시를 터뜨리며 아이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렬한 빛에 아이 하나가 얼굴을 찡그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애들이 아빠를 전혀 안 닮았네요.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세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민석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딸만 둘이라니 쯧쯧. 말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물 한 모금 청할 수 없었어요. 민석은 고통스러워하는 지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침대 시트 위로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지수의 배 위에 떨어졌어요. 당장 서명해.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이혼 신청서야. 보면 몰라.
내 부모 빚쟁이들이 병원까지 쫓아오기 전에 정리하자고. 민석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빚쟁이들이요?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 내 부모 사채업자들한테 빚져서 도망 다니다 죽었다며? 그 빚이 내 앞으로 넘어왔다는 거 나도 다 알아. 민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위자료는 없는 셈 칠 테니까 몸만 나가. 알겠어? 애들은 우리가 키울 거야.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언니 같은 사람이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희가 지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오빠가 들어놓은 아이들 명의 보험금이랑 신탁펀드 제가 잘 관리해서 키울게요. 애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요. 세희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어요. 애들 명의 돈이 얼마나 되는데? 말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희가 말자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지수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지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민석의 차량 블랙박스 캡처본이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민석의 차 사진도 있었어요. 세희와 민석이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가는 CCTV 화면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사진들을 민석의 얼굴을 향해 휙 뿌렸어요.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펄럭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민석이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 저건 설마. 말자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세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합성이야. 민석이 버벅거리며 말했어요. 병실 밖에서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저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시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펜을 집어들었어요. 떨리지 않는 손으로 협의 이혼 신청서를 펼쳤습니다.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도장을 꺼내 꾹 찍었습니다. 민석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집어 민석의 가슴팍에 던졌어요. 서류가 민석의 셔츠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수의 목소리는 서늘했어요. 세희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민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우리 나가요. 여기 있으면 기분만 더 나빠져요. 세희가 속삭였어요. 그래. 민석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민석아, 저 사진들은 어떡하고? 말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나가요. 세희가 말자의 팔을 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대기 중이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대표님. 잘 되셨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는 미끼였어요. 즉시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하세요. 증거 자료는 이미 다 확보했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사기죄 고소건도 함께 진행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사기죄 고소도 함께 진행하고요. 아이들 성본 변경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내주세요. 친권은 제가 전부 가져가는 걸로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비서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옷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지수는 비서가 건넨 최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회장님께서 조리원 예약하셨고요. 경호 인력도 배치 완료됐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아이들 옮길 준비하세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신생아실 유리 너머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수가 유리창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복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지수가 병실 문을 열고 나오자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경호원들이 동시에 인사했어요. 지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2주 후 지수는 일반인은 예약조차 불가능한 헤리티지 산후조리원 펜트하우스에서 전담 의료진의 케어를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조리원 직원들은 지수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날 오후 화영그룹 한 회장이 조리원을 방문했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한 회장은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아있어. 몸조리가 우선이야. 한 회장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 회장은 신생아실로 걸어가 유리 너머 쌍둥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주들 참 예쁘구나. 지수 어릴 적이랑 똑같아. 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서민 체험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각오는 했지. 그런데 3년이나 버틴 건 대단하더라. 한 회장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그동안 서민 체험하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시간이야. 한 회장이 지분양도 서류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화영생활 계열사 지분 30%야. 네가 하고 싶던 유아용품 사업 마음껏 해봐. 한 회장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편 좁은 아파트 거실에서는 민석과 말자가 신문지를 깔고 돼지갈비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야, 엄마. 이거 봐. 지수 그년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겨났어. 민석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고아 주제에 뭐가 있겠냐. 우리가 먹여 살린 거지. 말자가 고기를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건배.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년 떼어냈다. 민석이 소주잔을 번쩍 들었습니다. 건배. 말자가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 방에서 세희가 나왔습니다.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빠, 이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저 입덧 때문에 토할 것 같아요. 세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금방 다 구울게. 민석이 헤헤 웃으며 말했어요. 세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오빠, 지수 명의로 된 땅은 언제 찾을 거예요? 빨리 처리해야 제 이름으로 옮기죠. 곧 찾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민석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쯧쯧, 저애도 참 성질 급하네. 말자가 혀를 찼어요. 괜찮아요, 엄마. 세희는 원래 좀 그래요. 민석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감사팀 직원 3명이 민석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민석 대리님 맞으시죠? 감사팀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동행해 주시죠.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민석 앞에 던졌어요. 횡령이요? 제가 언제 횡령을 했다고 그러세요?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평소 민석이 무시하던 부하 직원 김대리가 나섰어요. 박 대리님, 그동안 허위 거래처 만들어서 리베이트 챙긴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증거 다 제출했거든요. 김대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네, 네가 뭔데 감히. 민석이 주먹을 부르짖었어요. 본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박 대리, 자네 뒤를 봐주던 처가라는 배경이 사라지니 이렇게 무능하더군. 회사 망신만 시켰어. 본부장이 가위를 꺼내 민석의 사원증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야. 짐 싸서 나가. 본부장님, 잠깐만요. 오해예요. 민석이 소리쳤어요. 경비, 이 사람 밖으로 내보내. 본부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경비 2명이 민석의 팔을 붙잡았어요. 민석은 질질 끌려 로비로 나왔습니다. 야, 박 대리 잘렸대. 그럴 줄 알았어. 일도 못하는 게 배경만 믿고 설쳤잖아.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석은 비틀거리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잘렸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왜 안 열려? 민석이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현관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문에 붙은 흰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인 사택 퇴거 명령서였어요. 법인 사택? 이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 종이를 떼어 읽었습니다. 화영생활 계열사 명의의 사택이며 임차인 자격이 상실되어 즉시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지수 돈으로 산 집이 아니었어?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시간 뒤 말자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현관문 앞에 주저앉은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아, 넌 왜 여기 앉아 있니? 말자가 물었어요. 엄마, 문이 안 열려. 그리고 이것 봐. 민석이 퇴거 명령서를 말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종이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수 명의였나 봐. 우리가 속은 거야. 민석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우린 어디로 가?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 말자가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기 소리만 들렸어요. 받아. 이년아, 전화 받으라고. 말자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수가 묵고 있다는 산후조리원 알아내자. 거기 가서 따지면 돼. 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며칠 뒤 말자는 헤리티지 산후조리원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조리원 입구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한지수,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당장 나와. 말자가 입구 문을 발로 찼습니다.
사설 경호원 2명이 나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경호원이 말자를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내 며느리 만나러 왔어. 말자가 경호원을 밀쳤어요. 경호원들은 말자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조리원 밖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으악! 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나온 분입니다. 다시 오시면 경찰 신고합니다. 경호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시각 집에 있던 세인은 인터넷으로 민석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해고 소식과 횡령 의혹 기사가 떴어요. 이게 무슨 빈털털이잖아. 세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어요. 자기야, 나왔어. 민석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빠 회사 잘렸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세희가 따지듯 물었어요. 미안해. 오해인데 풀리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민석이 세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세희는 손을 뿌리쳤어요. 오빠, 잠깐만 제 오피스텔에 가 있을게요. 여기는 너무 좁고 답답해서. 세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같이 있자. 내가 뭐라도 할게. 민석이 애원했어요. 세희는 갑자기 배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아파. 유산될 것 같아. 세희가 연기하듯 소리쳤어요. 자, 자기야. 병원 가자. 민석이 세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싫어. 오빠 손대지 마. 혼자 있을게. 세희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민석은 방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 달 후 민석과 말자는 찜질방 구석에서 식혜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다 네가 그년을 제대로 못 잡아놔서 그래. 고아 주제에 어디서 돈이 생겼다고. 말자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지수한테 잘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냐. 맨날 구박만 하고. 민석이 맞받아쳤습니다. 뭐? 네가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말자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어요. 야, 거기 조용히 좀 해. 여기 찜질방이야, 싸움판이야? 옆에서 자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석과 말자는 입을 다물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민석은 문득 세희가 떠올랐습니다. 가진 돈이 바닥나자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전화했지만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세희한테 전화가 안 돼.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했는데 거기라도 가보자. 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어서 가보자. 우리 손주 뱃속에 있는데 뭐라도 얻어야지. 말자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세희가 말했던 오피스텔 주소를 찾아갔어요. 민석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실 가서 물어보자. 민석이 말자를 데리고 관리실로 내려갔어요. 저기요, 305 이세희 씨 집인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민석이 관리실 직원에게 사정했습니다. 보증인이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민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은 마스터키를 들고 민석을 따라 305호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과 말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피스텔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민석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인부봉용 복대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가짜 초음파 사진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자가 복대를 집어들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야, 너 박민석 맞지? 선두에 선 남자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구세요? 민석이 떠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세의 보증인으로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돈 받으러 왔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차용증을 꺼내 민석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증인이요? 제가 언제 보증을 섰다고요? 민석이 소리쳤어요. 여기 도장 찍혀 있잖아. 3천만 원이야. 당장 내놔. 남자가 차용증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한텐 돈 없어요. 세희가 가진 거 아니에요? 민석이 뒷걸음질 쳤어요. 사채업자 중 한 명인 최 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년 네가 재벌 처가라는 소문 믿고 한탕하려다 실패한 거야. 임신도 다 거짓이고. 최 실장이 바닥에 떨어진 가짜배를 발로 찼어요. 뭐라고요? 임신이 거짓이라고요?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바보야. 세희 전과 오범이야. 전문 꽃뱀이라고. 네가 호구였던 거지. 최 실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세희가 날 속인 거야?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돈은 받아야겠어. 없으면 몸으로 때워. 최 실장이 손가락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저희한텐 정말 돈 없어요. 말자가 최 실장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할망구, 비켜. 최 실장이 말자를 밀쳤습니다. 말자는 그대로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입에서 거품을 물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민석이 말자를 흔들었습니다. 귀찮게. 야들아, 저 새끼 지갑이랑 시계 빼서. 최 실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부하들은 민석의 주머니를 뒤지고 손목시계를 벗겼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머지 돈 마련 못하면 다리 부러뜨릴 거야. 명심해. 최 실장이 민석의 뺨을 찰싹 때리고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대형 전광판에서는 화영그룹의 새로운 유아동 브랜드 런칭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지수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송출됐습니다. 트윈스타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엄마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화면에 지수의 이름과 함께 화영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떴습니다. 찜질방 TV로 그 장면을 본 말자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저게 지수야? 저게 우리 며느리였던 그년이야? 말자가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사람들이 쳐다봐. 민석이 말자를 말렸어요. 저게 다 내 며느리 돈인데. 내가 귀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말자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찜질방 직원이 다가왔어요. 나가라고요? 우리 돈 냈어요. 말자가 대들었습니다. 환불해드릴 테니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십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과 말자는 찜질방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민석은 지수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화려한 유리 건물 로비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방문증 있으세요? 경비가 민석을 가로막았어요. 저기 대표이사 만나러 왔는데요. 민석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경비가 물었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전 남편이거든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요? 잠깐만요. 경비가 무전기로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곧 경호원 2명이 내려왔습니다. 박민석 씨 맞죠?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경호원이 민석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지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경호원들은 민석을 끌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 오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호원이 경고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비를 맞으며 거리를 배회했어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마치 노숙자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민석은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 지수 때문이야. 다 전현 때문이라고. 민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후회는 곧 지수에 대한 비이성적인 원망으로 변했어요. 민석은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가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병째 들이켰어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가정을 지키는 게 꿈이에요. 과거 지수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이었어. 날 속인 거야. 민석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석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수의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화영그룹 상속녀라는 타이틀이 붙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민석은 기사 댓글란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년들은 서민 감정 모르죠. 남편 속이고 살았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민석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두고 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똑같이 뺏어줄 테니까. 민석이 눈을 번뜩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주저앉은 민석의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6개월 후 지수는 친환경 유아용품 브랜드 트윈스타의 대표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쌍둥이를 돌보느라 녹초가 되곤 했어요. 어느 날 밤 지수는 첫째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당근과 단호박을 갈아 만든 이유식이었어요. 자, 우리 수아 한 입만 더. 지수가 숟가락을 아이 입에 가져갔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돌리며 이유식을 거부했어요. 에이, 맛있는데.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지수가 다시 숟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아는 마지못해 한 입 삼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아의 얼굴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지수가 수아를 안아들었어요. 수아의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 숨을 쌕쌕거리며 힘들게 쉬었어요. 수아야, 수아야. 지수가 수아를 흔들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수아를 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택시, 택시요. 지수가 도로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급정거했어요. 지수는 수아를 안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요. 제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택시기사는 엑셀을 밟으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수는 수아를 안고 접수대로 달려갔어요.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아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사 선생님, 응급 환자예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직 의사가 달려왔어요. 수아를 응급 침대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기도가 부어 있어요. 에피네프린 투여하세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했어요. 의사는 수아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몇 분이 지나자 수아의 숨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의사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지수야? 한지수 맞지?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의사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도연 오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지수의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였어요. 맞아, 나야. 그런데 이 아이는? 도연이 수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쌍둥이 중 첫째예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그랬구나. 아이 상태는 안정됐어. 걱정 마. 도연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연은 지수를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혔어요. 진정해. 물 한 잔 마셔. 도연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오빠, 수아가 왜 갑자기 그런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지. 이유식에 뭐 넣었어? 도연이 물었어요. 당근이랑 단호박이요. 그리고 땅콩 가루를 아주 조금 넣었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땅콩? 그거야. 수아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요? 저는 몰랐어요. 지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알 수 없어. 이유식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 지수 잘못 아니야. 도연이 위로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이면 안 돼. 조금이라도 먹으면 오늘처럼 위험해질 수 있어.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둘째는 괜찮을까요? 지수가 물었어요. 쌍둥이는 체질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둘째도 검사해 봐야겠어. 도연이 차트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주치의 선생님으로 모시면 안 될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책임지고 아이들 돌볼게.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일주일 후 수아는 퇴원했습니다. 지수는 도연에게 감사의 식사를 대접했어요.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됐어. 너도 봤잖아.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대학 때 꿈이 소아과 의사였잖아요. 꿈을 이루셨네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결혼했다며. 남편은 어디 있어? 도연이 물었어요.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혼했어요. 1년 전에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괜한 질문했네. 도연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겠다.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회사까지. 도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가 아이들 주치의가 되어주니까 든든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트윈스타 제품 의약 자문 좀 해줄까? 도연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오빠가 해주신다면 정말 좋죠.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편 신용 불량자가 된 민석은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야, 박씨, 빨리 안 움직여. 현장 반장이 소리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땀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인부들이 그늘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야, 이거 봐. 재벌려 기사 떴네. 한 인부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어디 봐봐. 다른 인부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지수와 도연이 함께 찍힌 사진이 떠 있었어요. 트윈스타 사무실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벌려라 남자도 금방 갈아치우네. 부럽다 진짜. 인부가 혀를 찼어요.
그 사진을 본 민석은 먹던 밥을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야, 박씨, 왜 그래? 인부들이 놀라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화장실로 걸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다시 봤어요. 전현이 결혼 생활 중에도 저 남자랑 바람 폈던 거야. 그래서 날 버린 거고. 민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수 때문이야. 전현이 날 배신한 거라고. 민석의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그날 밤 민석은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지수가 바람나서 날 버린 거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뭐? 그년이 바람을 폈다고? 말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응, 내가 봤어. 남자랑 딱 붙어서 웃고 있더라고. 민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년이 우리 집안을 망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폈어? 말자가 펄펄 뛰었어요. 엄마, 우리 애들 볼모로 돈 뜯어내면 어때? 민석이 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핏줄인데 지가 어쩔 거야? 말자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며칠 후 지수는 도연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제품 성분표를 펼쳐놓고 의논했어요. 이 성분은 신생아한테 써도 안전할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이건 괜찮아. 대신 이 방부제는 빼는 게 좋겠어. 도연이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지수는 피곤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가운을 벗어 지수에게 덮어줬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생이 많구나.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실 창밖에서는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켜봐. 내가 너희한테 똑같이 해줄 테니까. 민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명함을 꺼냈습니다. 심부름센터 연락처였어요. 1년 후 국내 최대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올해의 여성 기업 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여성 기업 인상 수상자는 트윈스타 한지수 대표님이십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수는 상패를 받아들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특히 제 두 딸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희 덕분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도연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지수를 응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파티가 시작됐어요. 샴페인 잔을 든 하객들이 지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객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도연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지수야, 축하해. 도연이 장미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지수가 장미를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도연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나랑 결혼해 줄래? 도연이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오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랑 아이들 평생 내가 지킬게. 행복하게 해줄게.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일어나서 지수를 꽉 안았습니다.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하객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장면은 TV 연예 뉴스를 통해 생중계됐어요. 고시원 쪽방에서 DMB로 그 장면을 보던 민석은 박탈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들고 있던 소주병을 TV 화면에 던졌어요. 화면이 우지직 소리를 내며 박살났습니다. 전현희, 민석이 소리쳤어요. 말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이야? 말자가 물었어요. 엄마 봤어? 전현희 재혼한대. 민석이 부서진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 재혼을 해?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자가 소리쳤어요. 말자는 치마 속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석아, 이거 받아. 내가 모은 쌈짓돈이야. 말자가 지폐를 민석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민석이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차 빌려서 애들 훔쳐와. 핏줄인데 지가 어쩔 거야? 돈 받아내면 되잖아. 말자가 민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민석이 망설였어요. 좀 뭐가 좀이야. 우리 이렇게 죽으라고? 전현이 우리 인생 망쳤잖아.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석이 돈을 받아들었어요. 며칠 뒤 민석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대포폰 판매 글을 찾아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대포폰 하나 사고 싶은데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상대방이 물었어요. 한 달 쓸 거요. 얼마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5만 원입니다. 만나서 거래하죠. 상대방이 말했어요. 민석은 약속 장소에서 대포폰을 샀습니다. 훔친 번호판도 함께 구매했어요. 그 돈으로 허름한 중고 승합차도 일주일 렌트했습니다. 민석은 며칠 동안 쌍둥이의 어린이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린이집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했어요. 교사들의 교대 시간도 체크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야외 활동 나가는구나. 민석이 메모장에 적었어요. 민석은 문구점에 들어가 장난감을 샀습니다.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도 함께 샀습니다. 주말 도연과 지수는 캠핑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가자. 어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텐트랑 침낭은 내가 준비할게.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전 음식 준비할게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문득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자꾸 불안하지? 지수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지수는 출근 전 아이들을 평소보다 더 오래 안아줬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엄마가 오늘 일찍 데리러 올게. 지수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빨리 와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약속할게. 지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아이들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수야, 회사 가는 길에 데워줄게. 준비됐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지금 갈게. 지수가 가방을 챙겼어요.
도연은 지수를 차에 태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 백미러에 검은 승합차가 보였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도연이 지수를 보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오빠.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 앞에 지수를 내려준 도연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린이집 골목 어귀, 민석은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곧 나올 시간이야. 민석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어요. 10시 반이 되자 어린이집 문이 열렸습니다. 노란 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인솔 교사를 따라 줄지어 나왔어요. 민석은 기어 레버를 뒤에 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석이 엑셀을 밟을 타이밍을 재며 숨을 죽였어요. 쌍둥이가 줄 맨 뒤에서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민석의 발이 엑셀 페달 위로 움직였어요. 며칠 뒤 오후 민석은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어린이집 화단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불이야, 불.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쳤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애들아, 빨리 나와. 선생님 따라와. 담임 교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그 틈을 타 쌍둥이에게 다가갔어요. 양팔로 아이들을 낚아채듯 안았습니다. 으앙! 수아와 서아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석은 아이들을 안고 질주했습니다. 승합차 뒷좌석에 거칠게 던져 넣었어요. 애들아, 조용히 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담임 교사가 뒤늦게 쫓아왔어요. 저기요. 저 아이들 내려놔요. 교사가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차 시동을 걸었어요. 급발진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번호 봐야 해. 교사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판을 찍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즉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중요 이사회 중이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원장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는 이상한 느낌에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수아랑 서아가 납치됐어요. 원장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수가 벽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연막탄 터뜨리고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경찰 신고했어요. 원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지수를 붙잡았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애들이 납치됐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도연이 소리쳤어요. 차 안에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으앙, 엄마. 수아가 울부짖었어요. 으응, 무서워요. 서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조용히 못해? 아빠가 주는 거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편의점 봉투에서 땅콩 크림빵을 꺼냈어요. 아이들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먹고 조용히 해. 알았어?
민석이 다그쳤어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빵을 삼켰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수아의 얼굴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캑, 캑. 수아가 기침을 하며 목을 긁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쌕쌕거리며 거칠게 쉬었어요. 야, 왜 그래? 빵만 먹었는데? 민석이 당황하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애들아. 민석이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민석의 대포폰이 울렸어요. 지수였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받았어요. 애들 목소리 들리지? 현금 10억 준비해서 내가 찍어주는 좌표로 와. 경찰한테 말하면 애들 죽는다. 민석이 협박했습니다. 제발요, 애들한테 손대지 마요. 돈은 줄게요, 돈은.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옆에 있던 도연은 스피커폰으로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거친 호흡이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아이들한테 뭘 먹였어? 도연이 전화기를 빼앗아 소리쳤어요. 누구야 너? 민석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이들한테 알레르기 있어. 지금 당장 병원 안 가면 기도 막혀서 죽어. 당신 살인자 되고 싶어? 도연이 절규했어요. 수작 부리지 마. 애들 멀쩡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빵 먹였지? 땅콩 들어간 거? 당장 119 불러. 30분 안에 병원 못 가면 죽는다고.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닥쳐. 거짓말하지 마. 민석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아이들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어요. 입술이 완전히 파래졌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괜찮을 거야.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즉시 경찰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녹음 배경소리 분석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경찰 분석팀이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프레스 기계 소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철길 소리도요. 분석관이 말했어요. 구로구 폐공장 지대입니다. 거기 철길이랑 공장이 같이 있어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신호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맞습니다. 구로구 일대에 신호 잡힙니다.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긴급 출동 명령 내립니다. 경찰서장이 소리쳤어요. 지수와 도연은 경찰차에 동승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빗길을 뚫고 질주했어요. 오빠, 애들 괜찮을까요?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요. 지수가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꼭 구할 거야. 도연이 지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폐공장 창고에 도착한 민석은 아이들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엄마 오면 울어야지. 민석이 아이들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완전히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 민석이 패닉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의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민석이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30분 후 폭우가 쏟아지는 폐공장 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만이 빗속에서 번쩍이며 현장을 비췄어요. 경찰 특공대가 방패와 헬멧을 착용하고 진입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인질이 어린아이 둘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공대원이 말했어요.
도연은 특공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장님, 아이들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료 조치가 1분이라도 늦으면 사망입니다. 도연이 강력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특공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빨리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도연이 애원했어요. 창고 안 민석은 숨이 멎어가는 아이들을 흔들며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돈 받아야 한다고. 민석이 아이들의 뺨을 찰싹찰싹 때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창고 문틈으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나와. 포위됐어. 경찰이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민석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창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애들 죽여. 민석이 소리쳤어요. 지수가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애들만 살려주세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가방 이리 던져.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창고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민석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매복해 있던 도연이 옆 창문을 깨고 뛰어들었어요. 민석의 허리를 덮쳤습니다. 으악!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특공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특공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민석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비켜. 다 비키라고. 민석이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어요. 도연은 민석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도연의 주먹이 민석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가 감히. 도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특공대원들이 도연을 말렸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특공대원이 도연을 붙잡았어요. 지수는 아수라장 속에서 파랗게 질린 아이들에게 기어갔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지수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용 에피네프린 펜을 꺼냈어요. 수아의 허벅지에 힘껏 꽂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수가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서아에게도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몇 초가 지나자 수아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으앙! 수아가 큰 울음소리를 터뜨렸어요. 이어서 서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살았어. 살았어. 지수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도연도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연이 아이들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수갑을 찬 민석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 내가 훈육한 거야. 이게 무슨 죄야? 민석이 뻔뻔하게 소리쳤어요. 형사가 민석의 머리를 눌러 호송차에 처박았습니다. 아동학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 미수 혐의다. 20년은 들어갈 거야.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20년? 그럴 리 없어. 내 친자식이라고.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친자식한테 알레르기 음식 먹여서 죽일 뻔한 게 무슨 훈육이야? 닥쳐. 형사가 호송차 문을 쾅 닫았어요. 며칠 뒤 뉴스에서는 민석의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전처의 재벌가 배경을 노린 납치 협박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특히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난 피의자 최말자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에 말자와 민석의 통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애들 볼모로 돈 뜯어내. 핏줄인데 지가 어쩔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손주를 돈벌이 수단으로? 인간이 아니네요. 저런 할머니가 있다니 충격입니다. 법으로 엄벌해주세요. 말자가 숨어 살던 단칸방 앞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최말자 나와. 손주 팔아먹으려던 할망구. 시민들이 계란과 밀가루를 문에 던졌어요. 집주인이 말자를 불러냈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 다른 세입자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난리야. 집주인이 소리쳤어요. 제발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말자가 애원했습니다. 나도 장사해야 해. 당장 나가. 집주인이 말자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어요. 갈 곳 없는 말자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급식소에 있던 노인들이 말자를 알아봤습니다. 저 여자 TV에 나온 그 할망구잖아. 손주 팔아먹으려던 년. 노인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급식소 자원봉사자가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밥 못 드립니다. 나가주세요. 자원봉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밥 한 끼만. 배고파요. 말자가 손을 빌었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자원봉사자가 말자를 밀어냈어요. 말자는 급식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민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식사 시간 교도관이 밥을 넣어줬습니다. 야, 박민석, 밥 먹어. 교도관이 말했어요. 민석이 밥을 먹으려 하자 옆 감방 수감자가 소리쳤습니다. 야, 저 새끼 애들 죽이려던 놈이야. 뭐? 진짜? 다른 수감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애 학대범은 여기서도 왕따야. 조심해. 수감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밥을 먹다 말고 구석에 웅크렸어요. 밤이 되자 민석의 귓가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환청이었지만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만해. 민석이 귀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회복 중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던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옆에 앉았어요. 지수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도연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요. 지수가 도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도연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아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엄마.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지수가 수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무서웠어요. 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엄마랑 아빠가 지켜줄게. 지수가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도연도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야. 평생 함께 할 거야.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2년 뒤 봄 한강시민공원 잔디밭은 트윈스타가 주최한 미혼 한부모 가정 돕기 걷기 대회에 참가한 수천 명의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과 현수막이 봄바람에 펄럭였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트윈스타의 유럽 시장 진출 성공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트윈스타
프랑스 파리의 첫 매장 오픈. 친환경 유아용품, 유럽 시장 사로잡아.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지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당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트윈스타 한지수입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지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트윈스타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모금된 금액은 전액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교육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관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접견실에는 늙고 병든 말자가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해져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민석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민석은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민석아. 말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말자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민석아, 엄마야. 엄마 좀 봐. 말자가 유리창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말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석아, 영치금 좀 넣어줘. 엄마 먹을 게 없어. 제발. 말자가 애원했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어머니가 아이들 납치하라고 했잖아요.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뭐, 네가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말자가 소리쳤어요. 전 이제 어머니 모릅니다. 면회 거부합니다. 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민석아, 돌아와. 말자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교도관이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시간 다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말자가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세요. 교도관이 말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말자는 교도소 정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TV에서 봤는데 손주 납치 사주한 사람 아냐? 사람들이 말자를 손가락질하며 지나갔습니다. 말자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돈 좀, 1,000원만 주세요. 말자가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자를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운 민석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과거 지수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어요. 민석 씨, 오늘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환하게 웃던 지수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항상 미안해요. 더 잘할게요. 항상 미안해하던 지수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민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민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강공원 걷기 대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돗자리를 펼쳐 앉았어요. 건강하게 자란 수아와 서아가 도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빠.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우리 공주들. 도연이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습니다. 높아요. 더 높이. 서아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더 높이 가자. 도연이 아이들을 어깨에 안치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수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연이 아이들을 내려놓고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건넸습니다. 자기야, 덥지? 이거 마셔.
도연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지수가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도연은 손수건을 꺼내 지수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줬어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 멋있었어. 도연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지수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의 전 비서이자 현재 본부장이 된 김 부장이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김 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왜 그래요, 김 부장님? 지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자선 행사 모금액이 역대 최고예요. 15억 원 넘었어요. 김 부장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15억이나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네. 기업들 후원금까지 합쳐서 정확히 15억 3천만 원입니다. 김 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네요. 지수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과거 산부인과 병실에서 느꼈던 절망과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넷 앞으로 평생 이렇게만 살자.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해.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평생 함께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풀밭에서 네잎 클로버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뜯어서 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이거 선물. 수아가 네잎 클로버를 지수의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어머, 네잎 클로버네. 행운이 오는 거야. 지수가 수아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행운 있잖아요. 우리랑 아빠 있으니까. 서아가 지수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운인 사람이야. 지수가 두 아이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내려놓고 도연과 나란히 섰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한강을 바라봤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증명했어. 당당하게. 도연이 지수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서서 뛰어가고 지수와 도연이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 걸었어요. 네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이 노을빛 속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가고 한강에는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봄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수아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지금 간다. 지수와 도연이 동시에 대답하며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강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완벽한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지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의 가장 통쾌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킨 힘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보란 듯이 행복해진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민석과 말자의 뒤늦은 후에는 차가운 감방의 벽에 부딪혀 흩어졌지만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한 지수와 도연 그리고 쌍둥이의 웃음소리는 온 세상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인생의 막장이라 생각했던 순간이 실은 가장 화려한 이막을 여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수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그리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수가 찾은 네잎 클로버 같은 뜻밖의 행운과 기적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